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도시락 편지라고 들어보셨나요? 제가 중학교에 다닐 때 출간된 책인데요. 세 자녀의 엄마가 아이들의 도시락에 담아보냈던 편지를 모아 엮은 에세이집이에요. 그 책이 인기로 한동안 엄마들 사이에서 자녀들 도시락에 편지를 써서 넣어주는 게 반짝 유행한 적이 있어요. 저희 엄마도 제 도시락에 편지를 넣어주셨냐고요? 아니요. 저희 엄마는 그 책의 존재조차 모르셨어요. 제게 5년 동안 편지를 써주신 분은 바로 저희 아빠였어요. 지금은 세상을 떠나고 안 계신 아빠가 그리울 때면 저는 아빠가 도시락에 넣어주셨던 편지를 꺼내 읽곤 해요. 메모지에 적힌 몇 줄 안 되는 편지였지만 문장 하나하나에 딸에 대한 사랑이 고스란히 묻어 있어서 읽을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곤 한답니다. 이렇듯 딸에 대한 사랑이 애틋했던 아빠가 저와 1년간 얼굴도 보지 않았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당시 제가 사귀던 남자, 그러니까 지금의 제 남편 때문이었어요. 그때는 남편과의 교제를 반대하는 아빠가 서운하고 밉기만 했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아빠가 사람을 제대로 보셨던 것 같네요. 남자는 남자가 봐야 잘 안다는 말을 살 부대끼며 15년을 산 지금에서야 실감하게 됐으니까요. 저희 아빠가 그렇게 반대했던 결혼을 감행했던 저의 기가 막힌 사연을 지금부터 전해드릴게요. 저희 부모님은 대학생 때 처음 만나셨어요. 학교가 달랐기 때문에 CC는 아니었지만 두 분 학교가 차도 하나를 사이로 있었기 때문에 CC 아닌 CC처럼 생활을 하셨어요. 두 분이 만나게 된 건 아빠 과제 때문이었어요. 건축과다 보니까 미니어처를 만들 일이 종종 있었는데 하필 여러 강의 과제가 밀리는 바람에 시간이 없었나 봐요. 그런 사정을 들은 아빠 친구가 미대에 다니는 자기 여동생한테 부탁을 했고 덕분에 아빠는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때 아빠를 도우러 나왔던 미대생이 바로 저희 엄마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과제 도움을 받아야 했던 아빠였지만 저희 엄마를 보자마자 한눈에 반해서 주구장창 엄마 옆에 붙어 있었던가 봐요. 그 바람에 타과목 과제 점수는 날아갔지만 평생 반려가 될 엄마는 사로잡을 수 있었어요. 엄마는 무역업을 하는 집안에서 태어난 덕에 어릴 때부터 해외 여러 나라를 가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일찍부터 해외살이에 대한 로망을 갖게 되었나 봐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면 프랑스로 유학을 떠날 계획도 세우고 있었다더군요. 하지만 그런 계획은 저희 아빠를 만나면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두 분이 어찌나 열렬히 사랑을 하셨는지 한시도 떨어져서는 살 수 없을 정도였거든요. 네 아빠가 5대 독자라서 군대에 안 갔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내가 군부대 앞에 방을 얻어서 살았을지도 몰라. 내가 생각해도 눈에 뭐가 씌인 것처럼 그때 네 아빠밖에 안 보였다니까? 아빠랑 떨어질 수 없었던 엄마는 결국 유학도 포기하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식을 올리셨어요. 거기에도 약간의 사연이 있는데 외삼촌 말에 따르면 엄마가 졸업도 안 한 상황에 당장 결혼하겠다고 때를 써서 외할머니께서 엄청 가슴을 졸이셨다더라고요. 말도 마라. 네 엄마가 눈만 뜨면 네 아빠랑 결혼시켜달라고 어찌나 조르던지 네 외할머니가 밤잠을 설치실 정도였어. 오죽하면 네 엄마랑 같은 과 동기한테 용돈까지 쥐어주면서 네 엄마 감시를 맡겼겠니? 혹시라도 졸업도 하기 전에 애라도 생기지 않을까 노심초사였다니까? 그래도 네 아빠가 워낙 바른 사람이어서 그럴 일은 없었지만 하여간 네 엄마가 사람 여럿 힘들게 했잖니? 혹시나 막내딸이 남자랑 사랑의 도피를 하지 않을까 걱정하셨던 외할머니는 엄마 대학 졸업식 날이 되어서야 가슴을 쓸어내리셨대요. 왜 그러셨냐면 당시만 해도 엄마가 다니던 여대는 재학 중에 임신을 하면 퇴학 처리가 됐었거든요. 기껏 돈 들여서 명문대에 보내놨는데
남자 때문에 졸업도 못하면 어쩌나 걱정하셨던 거죠. 열정적인 엄마 성격에 졸업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건 외할머니의 감시도 아니고 대학 졸업장도 아닌 저희 외할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유독 막내딸인 저희 엄마를 예뻐하셨던 외할아버지는 대학 졸업도 하기 전에 결혼식을 하겠다는 막내딸의 폭탄 선언에 한동안 식욕을 잃으실 정도였대요. 평소 식탐이 많던 외할아버지의 이런 모습에 엄마는 많이 놀랐던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외할아버지의 부탁대로 졸업 이후에 결혼할 것을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키셨던 거였죠. 그러니 애초에 외할머니께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사업을 하던 외가와 달리 저희 친가는 교육자 집안이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대학 교수셨고 친할머니는 여고에서 교사 생활을 하시다가 이후 교편을 놓고 전업주부로 사신 분이셨어요. 생활에 어려움은 없는 집이었지만 그렇다고 저희 외가처럼 윤택한 생활을 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아빠가 대학생 시절에 학생들 과외를 하며 용돈벌이를 하셨을 정도니까요. 사는 형편만큼이나 집안 분위기도 무척 달랐는데 엄마 말에 따르면 일단 집 분위기가 절간 같았대요. 저희 친가에는 독자였던 저희 아빠 외에도 아빠보다 2살, 3살 어린 사촌 남매도 함께 살고 있었는데 온 가족이 약속이나 한 듯이 말수가 적었고 누구 하나 튀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더군요.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엄마는 무거운 집안 분위기에 숨이 막힐 정도였다고 했어요. 그때 살짝 결혼이 걱정되긴 했었대요. 남편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집안 분위기를 생각하면 이런 집에서 어떻게 버텨낼까 걱정이 앞섰으니까요. 그런데 그건 걱정을 한 번에 날려준 건 얼마 뒤 아빠의 사촌남매를 밖에서 만나고 난 뒤였어요. 집에서는 그렇게 말수 적고 행동도 조신하던 사람들이 어찌나 말도 재미있게 하고 잘 놀던지 이 사람들이 그때 그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였대요. 특히 저희 엄마보다 2살 어린 사촌 여동생은 저희 엄마를 무척이나 따랐어요. 집안의 반대로 가정학과에 다니고 있었지만 원래 꿈은 가수였대요. 그래서 그런가 끼도 많고 가물을 무척 즐기는 편이었어요. 미대생 특유의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인 저희 엄마와는 찰떡궁합이었죠. 남편의 친여동생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댁에서 살고 있는 시댁 식구 중에 자신과 결이 맞는 사람이 있다는 건 엄마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저희 아빠도 그렇게 과묵하고 대하기 어려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본가에서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밖에서는 저희 아빠가 사교성이 좋고 넉살도 좋은 편이라서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편이었거든요. 저희 외할머니는 사위의 이런 성격이 마음에 들어서 엄마가 아빠랑 싸웠다는 소리를 들으면 무조건 저희 아빠 편을 들어주시곤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성격 좋고 밝은 사람들이 저희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 앞에만 서면 다들 조선시대 양반과 자식들처럼 굴어서 은근히 저희 엄마는 스트레스를 받았던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결혼과 동시에 자신이 아닌 한 남자의 아내, 그리고 한 집안의 며느리로만 존재하게 됐다는 거였어요. 엄마 스스로 자처했던 전업주부였지만 저를 낳고 육아와 살림에 치중하며 사는 동안 마음속에는 불면족의 찌꺼기가 쌓여갔던 게 문제였죠. 그게 폭발한 건 제가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가던 때였어요. 사춘기도 지나서 이제 어느 정도 엄마 손이 덜 필요한 나이가 되자 엄마는 그동안 참아왔던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어요. 전업주부로 살면서 요리에 취미가 붙었던 엄마는 제대로 요리 공부를 하고 싶어진 거였어요. 미술학도로 프랑스 유학을 떠나려고 했던 꿈을 접은 대신 프랑스에 있는 유명 요리학교로 유학을 떠나겠다고 폭탄 선언을 하신 거였죠. 지난 16년 동안 내가 아닌 당신 아내 여진의 엄마로 살았어. 당신이 당신 이름을 걸고 사무실을 차리는 동안
나는 그림자처럼 이 집을 지키고 살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도 내 인생을 살 기회를 줘. 나 그동안 이 집안에 헌신하며 살았잖아.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나도 내 인생 살고 싶단 말이야. 더 늦기 전에 유학 떠나게 해줘. 어? 전조도 없이 한순간에 빵 터져버린 엄마의 유학 타령은 그날 이후 멈추지 않고 아빠를 괴롭혔어요. 심지어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께서도 이 사실을 아시는 바람에 저희 외가도 시끄러워지고 말았죠. 얘, 너 지금 나이가 몇인데 유학을 가겠다는 거야. 김서방이랑 여진이는 어쩌고. 어떻게 된 게 나이를 먹어도 철이 안 드니? 내가 아주 너 때문에 심장이 나만하질 않아. 괜한 고집 부리지 말고 일찌감치 마음 접어. 김서방한테 잘못했다고 그러라고. 엄마는 왜 내 말은 듣지도 않고 하지 말라는 소리부터 해. 사람은 누구나 똑같아. 한 번 살고 나면 다음은 없다고. 내 인생이야. 나도 나를 위해 살 권리가 있는 거라고. 16년 동안 헌신했으면 적어도 몇 년은 내 꿈 펼치며 살아도 되는 거잖아. 그래야 나도 내 인생에 후회가 없지. 아유, 그러게 진작에 유학 갔으면 됐지. 뭐하러 결혼을 일찍 해서 이 난리야. 다 네가 택한 길이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어떻게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려들어. 잘만 말고 유학 얘긴 여기서 끝내. 외할머니께서는 누구보다 반대를 하셨어요. 외할아버지께서는 외할머니 눈치를 보시느라 선뜻 나서지는 못하셨지만 엄마가 기어이 유학을 떠난다면 유학 자금은 당신이 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아빠가 단칼에 거절을 했지만요. 장인어른, 그건 안 될 말씀이십니다. 제 아내예요. 유학을 보내든 살림을 살게 하든 제 돈으로 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마침 장인 장모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니까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아내의 꿈을 지지해 줄 겁니다. 여진의 엄마가 아니라 강혜정으로 살 수 있게 뒷바라지할 생각이에요. 이 사람 말대로 지난 16년 동안 저도 여진이도 이 사람의 헌신 속에 살았으니 이제는 받은 만큼 돌려줘야죠. 여보, 여진이는 내가 잘 키우고 있을 테니까 당신은 하고 싶은 공부 실컷 하고 돌아와. 대신 딱 한 가지만 약속해줘. 언제가 됐든 당신이 돌아올 것은 나랑 여진이 품이라는 건 절대 잊으면 안 돼. 그날 아빠의 결정 덕분에 엄마는 뒤늦게 꿈을 이루러 유학을 떠날 수 있었어요. 마흔을 코앞에 둔 나이에 떠난 프랑스 유학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을 테지만 소화기 너머로 들리는 엄마의 목소리는 집에 있을 때보다 훨씬 밝고 힘있게 들렸어요. 자신의 꿈을 쫓아 최선을 다한다는 건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라는 걸 엄마를 보며 알 수 있었죠. 당시 아빠는 사촌 동생과 함께 건축사 사무실을 하고 있었는데 느닷없는 엄마의 유학으로 인해 줄지의 집안 살림까지 하게 되셨어요. 가장 큰 문제는 아침마다 제 도시락을 싸는 일이었어요. 밥은 밥통에 하고 반찬은 시장에서 사온 밑반찬을 도시락통에 담는 것뿐인데도 아빠는 무척이나 서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싸가겠다고 했더니 그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보다 못한 외할머니가 나서서 외가에서 오래 일해오신 가정부 아주머니를 저희 집에 보내주셨고 처음엔 거절을 하던 아빠도 결국엔 외할머니의 설득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자네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우리 여진이 때문에 그러는 거지. 한창 잘 먹고 잘 커야 할 나이 아닌가? 그러니 살림은 봉천댁한테 맡기고 자네는 자네가 할 일이나 하게. 내 딸 유학비 되려면 자네도 등골이 휠 거 아닌가. 그럼 내 말대로 하는 걸로 알고 내일 아침부터 봉천댁을 그리로 보내겠네. 다른 것도 아니고 손녀딸 걱정에 그러신다는 말씀에 아빠는 더는 고집을 부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 딸아이 도시락을 싸는 게 마음에 걸려서 그랬을까요? 아빠는 매일 아침 제 도시락 가방에 쪽지를 넣어주셨어요. 이름하야 도시락 편지였죠. 고작 몇 줄짜리 짧은 글이었지만 점심시간마다 도시락 가방을 열 때면 그렇게 설레더라고요.
친구들 몰래 아빠의 편지를 교복 주머니에 숨기고는 책상 밑에서 슬쩍슬쩍 읽곤 했는데 아직도 제 중고등학생 시절을 떠올릴 때면 아빠의 도시락 편지가 떠오를 정도로 제 뇌리엔 강하게 박혀 있어요. 정작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도 안 나면서 말이죠. 엄마가 프랑스 유학을 마치기까지는 5년이 걸렸어요. 물론 중간에 방학을 맞아 엄마가 한국에 들어오시기도 하고 아빠랑 제가 프랑스로 건너가서 엄마와 함께 여름 휴가와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내기도 했지만 우리 가족이 온전히 다시 모여 살게 된 건 제가 대학에 입학하던 해였어요. 한국에 돌아온 엄마는 요리 연구가로 활동을 하셨는데 거기엔 인맥이 화려했던 외할머니의 도움이 컸어요. 엄마가 프랑스에서 유명 요리학교를 나왔다고는 해도 일단 한국에 연줄이 없었고 이미 40을 훌쩍 넘긴 상태에 이렇다 할 경력이 없었기 때문에 외할머니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빨리 자리를 잡지는 못했을 거예요. 집에 돌아온 엄마는 그동안의 가정을 비웠던 미안함 때문이었는지 아빠와 저를 위해 밤마다 만찬을 준비하셨어요. 마치 그동안 배우고 익힌 실력을 우리 부녀에게 쏟아붓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말이죠. 매일 밤 엄마가 차려준 근사한 저녁 식탁 앞에서 아빠는 감탄사를 연발하셨어요. 세상에 나보다 복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매일같이 아내한테 근사한 저녁상을 받는 남자가 얼마나 되겠어? 당신 덕분에 내가 왕이라도 된 기분이라니까. 엄마가 유학을 떠나기 전에도 아빠는 엄마한테 있어 로맨티스트였지만 엄마가 돌아온 이후로는 전보다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마치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한 연인처럼 근사한 음식을 앞에 두고 어찌나 꽁냥꽁냥을 하시던지 지켜보는 저는 곤혹스럽기 짝이 없었다니까요. 아무리 바빠도 저녁은 늘 집에서 드시는 아빠와 그런 남편을 위해 피곤함도 있고 최선을 다해 요리하는 엄마는 제가 본 최고의 부부상이었어요. 그래서 내심 결혼에 대해 로망을 키우게 됐는지도 모르겠네요. 엄마를 닮아 미술에 소질이 있었던 저는 시각 디자인과에 진학을 했는데 그 덕에 방학 때마다 아빠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었어요. 말이 아르바이트지 솔직히 말하면 노는 기분으로 출근을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빠의 건축 사무실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기 때문에 일터에 나간다는 생각보다는 익숙한 놀이터에 간다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빠와 함께 사무소를 꾸려나가시던 당숙한테 혼나기도 많이 혼났지만요. 그 모습을 본 아빠가 하루는 그러시더라고요. 여진이 너 그런 식으로 일할 거면 앞으로 사무실에 나오지 마라. 여긴 네 놀이터가 아니야. 딸로 올 때면 몰라도 월급을 받기로 한 이상 너도 마음가짐을 달리해야 할 거 아니니. 내가 집에서는 네 아빠지만 적어도 일터에선 직장 상사라는 걸 명심해. 내 사무실에서 건들거리고 놀고 먹으라는 건 절대 용서 못하니까. 그게 싫으면 네가 나가. 여기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앞으로 여지리를 내 딸로 대접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장 해보니까 알아서들 해. 난생 처음 겪는 아빠의 불호령에 서운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꼬랑지를 팍 내리고 다른 직원들처럼 진지하게 일을 배워나갔어요. 사무실 직원들도 저를 전과는 달리 깍듯하게 아르바이트생으로 대접해 주었고요. 그러다 보니 방학이 끝나고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뒤에도 아빠 사무실에만 가면 직원 모드로 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오해가 생기기도 했지만요. 대학교 3학년 여름방학이 돼서 어김없이 아빠 사무실에 나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그 사이 못 보던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제 남편이었죠. 신입이었던 남편은 아직 사무실 분위기에 어울리지 못하고 겉도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정직원들보다는 저와 함께 어울리는 시간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 둘이서 아빠 뒷담화도 나누고 과중한 업무에 대한 불만도 서로 나누곤 했어요.
제가 대표 딸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솔직히 그래서 더 저는 재미있더라고요. 대표 딸 앞에서 자기 상사 욕을 하는 남편이 귀엽기도 하고 은근히 스릴이 넘쳤거든요. 그렇게 아르바이트 기간 내내 남편과 둘이 붙어 다녔더니 어느새 사무실에는 우리가 사귄다는 소문까지 퍼졌던지 하루는 아빠가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너 이 녀석 유상준이랑 사귀기라도 하는 거야? 뭐? 누가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런데 아빠, 아니 대표님, 여긴 회사거든요. 아르바이트생 사생활까지 참견하시는 건 좀 그렇네요. 이 녀석이 사무실에 소문이 쫙 퍼졌어. 니들 둘이 퇴근도 같이 한다고.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상준이 걔는 안 돼. 그러니까 혹시라도 마음이 있다면 일찌감치 접어. 그때까지만 해도 호감만 느낄 뿐이었지 사귀는 사이까지는 아니었지만 아빠가 남편을 콕 찍어서 이 사람은 안 된다고 하시니까 묘하게 반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곤조를 부렸어요. 일부러 더 남편과 붙어 다니고 아빠가 볼 때면 더 친한 척 연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제 행동에 남편이 아빠보다 먼저 반응을 보이지 뭐예요. 하루는 퇴근 후에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하더니 글쎄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랑 사귀자고 말이에요. 물론 저도 남편한테 마음이 있긴 했지만 아빠의 반대가 내심 걸리긴 했어요. 그래서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다음날 아빠가 직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남편을 혼내시는 걸 본 거예요. 별것도 아닌 일이었는데 불같이 화를 내시며 인신공격까지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봐왔던 아빠와는 달리 너무도 옹졸한 모습이어서 순간 반항심이 샘솟았어요. 그래서 그날 퇴근길에 남편한테 사귀자고 말해버렸지 뭐예요. 그때는 남편이 나 때문에 우리 아빠한테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라도 보상을 해주고 싶었어요. 아빠한테는 일종의 복수를 한 셈이었죠. 그러면서도 겁이 나긴 해서 우리가 사귀는 건 회사에 비밀로 하자는 단서까지 달았지만요. 그런데 이 인간이 제 앞에서는 알겠다고 해놓고는 사무실 사람들한테 소문을 내버린 거예요. 우리가 사귄다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들 표정이 굳어버렸어요. 딱 봐도 저희 아빠가 제 남편을 싫어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하필 그 딸내미가 그 사람이랑 사귄다고 하니 후폭풍이 뻔히 보였을 테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소문을 전해 들은 아빠는 저를 대표실로 부르셨고 엄청 화를 내셨어요. 여진이 너 아빠가 한 말 기억 안 나? 상준이 저 자식은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어? 너 지금 아빠한테 반항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아빠야말로 왜 이래? 내가 누굴 만나든 말든 왜 아빠가 이렇게 간섭을 하느냐고. 아빠가 내 인생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가 못할 짓이라도 했어? 서로한테 호감이 있는 젊은 남녀가 교제를 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아빠는 왜 이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냐고. 아빠가 이러면 이럴수록 나도 엇나갈 수밖에 없어. 이 녀석아, 아빠니까 그러지. 아빠 눈에는 저 녀석이 어떤 인간인지 훤히 보이는데 어떻게 내 딸이랑 만나는 걸 허락하냐고. 긴 말 필요 없어. 너 당장 일 그만둬.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결국 저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고 그 일로 아빠와는 한동안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엄마는 이런 부녀 사이에서 어떻게든 화해를 시키려고 노력하셨지만 효과는 없었어요. 이상한 건 아빠가 그렇게 제 남편을 미워하면서도 직장에선 잘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나중에 그 이유를 알고는 우리 아빠답다고 생각했지만요. 아빠는 제 남편이 못마땅했지만 그래도 밑에 데리고 있었던 건 그렇게라도 해야 아빠가 우리 둘 사이를 감시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과중한 업무를 부여해 만날 시간을 주지 않으려고 그러셨던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저는 나 때문에 남편이 회사에서 잘리면 어쩌나 전전긍긍 했다니까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하죠. 만나지 말라고 하니까
더 우리 둘 사이가 애틋해지더라고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왜 그렇게 애틋한 사랑을 했는지 그제야 이해가 가더라니까요. 뒤늦게 제가 대표 딸이라는 걸 안 남편은 저만큼이나 회사에서 잘리지 않을까 걱정을 했어요. 당시 남편 상황에서는 회사에서 쫓겨나는 것만큼 큰 타격은 없었거든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온 남편은 집에서 외아들이자 집안의 가장이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저희 어머님이 좀 남다른 분이시라서 돈 문제가 좀 복잡한 분이셨는데 그래서 남편 월급의 대부분을 어머님 빚 갚는 데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취업도 힘든 시기에 직장에서 쫓겨나면 당장 먹고 사는 것부터 빚을 갚는 것까지 모든 게 다 문제였어요. 그러니 어떻게든 회사에 붙어 있으려고 안간힘을 쓸 수밖에요. 어쩌면 그래서 더 남편이 결혼을 서둘렀는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이듬해 제 취직이 결정되자마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창혼을 했고 우리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결혼식을 올려버렸어요. 당연히 저희 아빠는 맹렬히 반대를 하셨지만 제 고집도 아빠만큼 센 편이어서 결국 결혼을 강행하게 되었어요. 결혼식 전날까지도 아빠는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완강히 맞서셨고 저는 저대로 아빠 없이라도 결혼식을 하겠다고 강하게 나갔어요. 이번에도 엄마가 중간에서 아빠를 설득하셨는데 덕분에 아빠를 혼주석에 앉히는 것까지는 성공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도 1년 가까이 아빠는 저희 부부를 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남편을 회사에서 쫓아내셨어요. 그러면서 남편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힘으로 성공하면 그때 널 인정하마. 그러니 내 회사에서 나가라. 하루아침에 장인한테 쫓겨난 남편은 한동안 일자리를 찾느라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결국엔 작은 업체에 취직을 할 수 있었어요. 저희 아빠 사무실에 비하면 별거 아닌 곳이었지만 그래도 그때는 그마저도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아빠 몰래 엄마가 주신 돈으로 신혼집을 구하고 우리가 가진 돈으로 살림을 마련하다 보니 신혼집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시댁에서 도움을 받기는커녕 남편의 월급조차 어머님 생활비로 보내드려야 해서 시작부터가 제가 꿈꾸던 신혼과는 전혀 다른 결혼 생활이 시작했어요. 제 월급은 고스란히 생활비로 다 들어가 버렸고 남편은 결혼한 이후로도 어머님 빚과 생활비를 챙겨야 해서 살림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거기다 아빠마저 저와 연락을 끊으셔서 저는 결혼으로 정말 많은 걸 잃어야 했어요. 아빠가 저희 부부를 받아준 건 그 후로 1년이나 더 지나서였어요. 제 임신 소식을 전해 들으시고는 그제야 받아주셨거든요. 그래서였을까요? 남들은 아이를 출산하면 그렇게 엄마 생각이 난다고 그러더니 저는 오히려 아빠 생각이 더 나더라고요. 제가 아빠 가슴에 못줄을 했다는 사실에 그렇게 미안할 수가 없었어요. 아직도 출산을 하고 기진맥진이 된 저를 말없이 안아주시던 아빠의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빠도 아빠대로 제게 미안한 점이 많으셨는지 제 딸이 태어난 이후로는 전보다 많이 유해지셨어요. 저한테 못해준 걸 제 딸한테 대신해 주시는 것처럼 엄청난 소녀 바보가 되셨죠. 사위 혼자임으로 자립하기를 바랐던 아빠의 바람과는 달리 남편은 저희 아빠가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도 온전히 가장의 몫을 해내지 못했어요. 매달 제 벌이로 근근히 가게를 꾸려나갔으니까요. 그렇게 7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에야 남편은 어머님 빚을 다 갚을 수 있었고 그때서야 온전한 월급을 집에 가져올 수 있었어요. 물론 여전히 어머님 생활비는 책임져야 했지만요. 우리 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해 저희 집에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빠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 거였죠. 평소 지병이 있으셨던 것도 아니고 너무도 건강하셨던 분이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 거라서 충격은 더했어요. 엄마는 아빠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는지 하시던 일도 그만두시고 자리에 누우셨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신 후에는
살던 집을 버리고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어요. 아빠의 손때가 묻어있는 그 집에서 혼자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렇다고 아빠가 손수 설계하고 시공까지 한 집을 팔 자신도 없으셨는지 집을 그대로 방치해 두셨어요. 그렇게 2년이 조금 지난 어느 날 엄마한테 김치를 얻어오려고 모처럼 친정을 찾았더니 글쎄 집안 꼴이 말이 아니지 뭐예요. 냉장고 속에는 먹다 남은 배달 음식이 즐비했고 주방 팬트리에는 레토르트 식품과 통조림만 가득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더라고요. 세상에, 이게 다 뭐야? 엄마, 그동안 이런 것만 먹고 살았던 거야? 도대체 왜 이래, 엄마답지 않게. 엄마가 이러고 사는 거 저 위에서 아빠가 내려다보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 다른 건 몰라도 먹는 건 제대로 된 걸 만들어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요리 전문가가 이 꼴로 사느냐고. 그러자 엄마는 눈물이 그렁한 눈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그깟 요리는 해서 뭐래. 맛있게 먹어줄 사람도 없는데 내가 누굴 위해서 요리를 하겠냐고. 네 아빠가 살아있을 땐 내가 네 아빠한테 맛있는 걸 만들어 먹이는 줄 알았어. 그런데 네 아빠 가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겠더라. 잘 먹어주는 네 아빠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요리를 할 수 있었다는 걸 말이야. 이제 내 음식을 맛있게 먹어줄 남편도 없는데 내가 무슨 낙으로 요리를 하겠니? 다 부질없는 짓이야. 그렇게 무너져 내린 엄마는 처음 보는 거라서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엄마만큼이나 저도 아빠가 그리웠던 탓에 눈물만 흐를 뿐이었죠. 그날 저는 부모님 댁 서재에서 몇 년이 지나도록 풀어놓지 못한 박스를 찾아냈어요. 그 안에는 아빠 물건들이 가득했는데 그래서 엄마는 짐을 풀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아빠 손때가 묻은 물건들을 보면 주체할 수 없이 힘들어질 것 같아 그랬나 봐요. 저는 그 짐 속에서 아빠가 오래전에 설계했던 우리 집 설계 도면을 찾을 수 있었어요. 초안부터 수정안까지 차례로 들어있었는데 그 중에 조금 변형된 도면도 보였어요. 아마도 아빠는 오래전부터 저희 식구와 합가해서 사실 생각을 하셨던 모양이었어요. 설계도에는 부모와 자식 세대가 각자 독립성을 유지한 채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집의 도면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제 딸 이름이 적힌 아이 방도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걷잡을 수 없이 감정이 격해져서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아빠의 설계 도면을 들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오랜만에 아빠가 아침마다 제 도시락에 넣어주셨던 도시락 편지를 꺼내보았어요. 그때는 그저 평범하게만 받아들였던 아빠의 문장 하나하나가 가슴에 또렷이 박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딸에 대한 아빠의 사랑이 글자마다 새겨진 도시락 편지를 그제야 온전히 읽어내는 기분이었어요. 왜 진작 몰랐을까? 아빠의 마음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아빠의 가슴에 못질하는 불효는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하나같이 제가 잘못한 것들만 떠올라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지난밤 제가 들고 온 아빠의 설계 도면을 본 남편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 장모님 모시고 자기 부모님 댁에 들어가 살까? 장모님 말이야, 아직 이 집 안 팔고 가지고 계시지. 아버님 도면대로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장모님 모시고 들어가 살자. 장인어른도 아마 그러길 바라실 거야. 여보, 정말 우리 엄마 모시고 살아줄 수 있어?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면 어떡해? 우리 엄마도 이해하실 거야. 근데 당신도 알다시피 나한테 그럴 만한 돈이 없잖아. 아무래도 리모델링 비용은 장모님이 내주셔야 할 것 같은데 말이야. 지금 돈이 문제야? 내가 당장 엄마한테 얘기해 볼게. 엄마도 아빠 없이 혼자 그 집 지키고 살기 힘들어서 나오신 거지. 그 집이 싫어서 나오신 건 아니니까. 우리가 같이 들어가 살겠다고 하면 분명히 좋아하실 거야. 여보, 정말 고마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의 속내를 몰랐기 때문에 장모를 위해 처가살이를 자처하는 남편한테 고마운 마음뿐이었어요.
예상대로 엄마는 저희가 함께 부모님 댁에 들어가 살겠다고 하자 무척 반기셨어요. 리모델링 비용은 걱정하지 말라시며 벌써부터 들뜬 표정이더라고요. 리모델링 공사는 아빠의 건축사무소를 맡아 하고 계시는 당숙한테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남편이 자기가 직접 해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직접 업체를 고용해 공사를 했고 약속대로 비용은 엄마가 내주셨어요. 그렇게 공사가 끝나고 내부 인테리어만 남은 시점이었어요. 제가 가구도 구비해야 해서 공간을 직접 확인할 겸 엄마를 모시고 우리 집으로 갔어요. 남편은 마무리 정리를 하느라 미리 가 있었고요. 그렇게 대문을 막 들어섰는데 뭔가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한눈에 봐도 아빠가 설계한 도면과 많이 달랐거든요. 아빠는 분명히 엄마가 작업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주방을 크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실제 공사가 된 곳에는 용도를 알 수 없는 큰 방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수도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분명히 주방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왜 설계도랑 다르냐고 이 방은 무슨 용도냐고 물었더니 아, 거긴 내 사무실이야. 이참에 독립을 해보려고. 안채랑은 분리가 돼 있어서 클라이언트가 찾아와도 안쪽은 전혀 볼 수 없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게 무슨 소리야. 여긴 엄마 작업실이 들어가야 할 자리인데. 당신도 참. 장모님 이제 요리 안 하시잖아. 다시 하신다고 해도 일선에서 물러나신 지도 좀 됐는데 요리 교실 찾는 수강생이 얼마나 있겠어? 괜히 그 큰 공간을 비워두면 뭐해. 그러느니 차라리 내 건축 사무실로 쓰는 게 낫지. 남편은 너무도 뻔뻔하게 엄마 공간을 대신 차지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모습에 어찌나 화가 나던지 몰라요. 그러자 엄마가 그러시더군요. 그래, 김서방 말이 맞아. 나야 언제 요리교실을 다시 열지 모르는데 괜히 공간 낭비할 거 뭐 있니? 괜히 비워두면 그게 더 이상하지. 잘했네, 김서방. 엄마의 양보로 일단은 넘어가기로 했지만 못내 남편한테 서운하더라고요. 처가살이를 하겠다는 게 이런 꿍꿍이가 있어서 그랬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안채로 들어갔는데 글쎄 우리 엄마가 쓰실 안방에 시어머니가 떡하니 와 계시지 뭐예요. 어머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이긴? 앞으로 내가 살 집인데 내가 하나 보면 누가 오냐? 아유, 우리 아들이 솜씨가 좋긴 좋네. 이렇게 엄마 마음에 쏙 드는 방을 만들어주고. 여기 창밖으로 잔디 깔린 정원이 한눈에 보이는구나. 우리 아들이 잔디 깔린 마당 있는 집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그렇게 노래는 하더니 그 꿈을 이뤘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 말에 황당해서 남편을 쳐다봤더니 남편이 제 눈을 피하면서 그러지 뭐예요. 장모님 모시고 살면서 우리 엄마만 혼자 둘 수는 없잖아. 당신 부모가 소중하면 내 부모도 소중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 엄마도 같이 살자고 그랬어. 집에 방도 많은데 뭐가 문제겠어. 안 그렇습니까, 장모님? 남편은 이번에도 자기를 도와달라는 식으로 저희 엄마한테 동조를 구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엄마가 순순히 넘어가 주지 않으셨죠. 자네 학교 다닐 때 수학 공부는 안 하고 살았나? 건축학과를 넣은 사람이 수계산을 못할 리는 없을 텐데 왜 이리 계산을 못해? 이 집에 자네 지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나? 애초에 지분이 있기는 한 건가? 내 집에 내 돈 들여 리모델링을 했는데 왜 자네 어머니한테 내가 안방을 내줘야 하단 말이야? 내 작업실도 자네가 가져가고 내 방까지 자네 어머니가 가져가면 나는 돈만 내고 자네 모자 호강하는 거 지켜만 보란 소린가? 어디서 이렇게 뻔뻔하게 굴어? 결혼할 때도 돈 없다고 징징거려서 내가 집까지 해줬더니 이젠 내 집마저 뺏겠다 이건가? 자네 눈엔 내가 호구로 보이느냔 말이야. 그리고 사돈. 젊은 애야 철이 없어 그런다 치지만 사돈은 나이도 자실 만큼 자신 분이 왜 이렇게 사리분별을 못하십니까? 사돈이 니꺼 내꺼 구분 못하시니 자식인 김서방이 이렇게 강도짓을 서슴치 않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툭 하면 자식한테 없다 소리 하지 말고 니꺼 내꺼 구분하는 것부터 배우도록 하세요. 여진아, 나 니들이랑 합가 안 할란다. 그리고 너도
저런 놈한테 더는 등골 빼먹히지 말고 이참에 갈라서라. 지금 봐도 아닌 놈은 평생을 함께 살아도 절대 아닌 거야. 이래서 네 아빠가 네 결혼을 그렇게 반대했던 모양이다. 저놈 싹수를 진작에 본 거지. 아니 사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내 아들이 어때서요? 공부 잘해서 대학도 좋은 데 나왔지. 인물 훤칠하지. 능력 있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데 당신이 왜 내 아들을 무시하냐고요? 꼴랑 돈 좀 있다고 유세 떨고 싶은 모양인데 그래 봤자 아들 자식 하나 없는 주제에 뭘 잘났다고? 이 집만 해도 우리 아들이나 되니까 이렇게 멋지게 설계한 거라고요. 알기는 하고 까불어야지. 시어머니는 오히려 큰 소리를 치셨어요. 그러자 저희 엄마가 헛웃음을 치며 그러셨죠. 이 집 설계가 잘 된 건 용케도 알아보시네요. 맞아요. 내가 봐도 설계 하나는 기가 막히게 했네요. 왠지 알아요? 이거 우리 남편이 한 거거든요. 대개 아들은 이렇게 기막힌 설계도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뽑는답니다. 그러니 우리 남편이 회사에서도 내쫓았죠. 내 남편이 설계한 내 집 구경 잘 하셨으면 이제 대개 아들 데리고 나가주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쫓겨났고 얼마 뒤 저는 남편과 합의 이혼을 했어요. 끝내는 마당에도 어찌나 구질구질하게 재산 분할을 하든지 생각 같아선 먹고 떨어지라고 다 죽어나오고 싶었지만 남편이 원하는 게 그런 건 것 같아서 10원짜리 하나까지 제대로 계산해서 끝을 냈어요. 사실 남편이 가져갈 건 거의 없었지만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댁은 당숙한테 부탁해서 아빠가 설계하셨던 원안대로 재공사를 했어요. 엄마의 주방도 다시 살리고 안방도 엄마의 취향대로 복구를 했어요. 그리고 저랑 제 딸도 그 집에 들어가 함께 살고 있답니다. 조만간 엄마의 요리교실도 다시 문을 열 계획이라서 엄마는 요즘 한창 분주하게 지내신답니다. 비록 여자 셋이서 사는 집이지만 아빠가 설계한 집이라서 그런지 왠지 아빠가 우리 세 모녀를 보다듬어 주고 계신 기분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이 집에서 즐거운 순간들을 만들어 나갈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비가 오는 날도 있고 화창한 날도 있고 눈발이 날리는 날도 있겠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엄마와 딸이 버팀목이 되어볼 생각이에요. 여러분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루하루 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